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금융권에서도 메타버스가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신한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등 10여 개의 금융회사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페토는 네이버가 2018년 선보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전 세계 약 2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메타버스 상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설문관을 열거나 디지털 전화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은행 사무실 모습을 연출하거나 공연장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제페토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회사들은 일회성 행사, 이벤트를 위해 공간을 만든 것으로 지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금융권의 메타버스 공간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어떤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24일 사전 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은 홍대에 있는 ICT 멀티플렉스 T플렉스에 폴더블 체험존을 마련했습니다. KT는 이날 플래그십 공간인 KT 애비뉴 강남 매장에서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의 개통 행사를 열었습니다. LG U+는 강남역의 복합문화 공간인 일상 비일상의 틈에서 1호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전달식 및 개통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편 KT는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예약 판매 건수는 이전 갤럭시 Z 폴드 2보다 약 10배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약 중에서는 플립 3가 71%를 차지했습니다. 색상별로는 크림, 라벤더, 팬텀 블랙, 그린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폴드 3는 30대가 30%, 40대 27%, 50대 18%, 20대 16%였고 플립 3는 30대가 31%, 20대 22%, 40대 21%, 50대가 15% 순이었습니다. 폴드 3는 512GB 모델이 예약 비중 58%에 달했고 플립 3는 크림 컬러가 34%로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 즐기는 랜선 여행을 경험하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숙박, 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가 자사 앱 사용자 1115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가 방구석 랜선 여행으로 아쉬움을 달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정책이 강화된 후 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하는 대신 여행 컨텐츠를 감상하는 등 랜선 여행으로 여행 니즈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설문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며 미래 여행을 준비한다는 응답자는 57.1%, 과거 여행을 추억한다는 답변은 38.8%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감상은 38.7%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컨텐츠는 유튜브 등 영상이 56.6%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등 이미지 50.6%, 포털 블로그 등 텍스트 43.4%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떠나고 싶은 랜선 여행지로 제주 50.4%, 속초 강릉 34.1%, 부산 27.8%를 차지하며 해안도시가 상위에 꼽혔습니다. 넷플릭스가 인기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의 실사 드라마를 오는 11월 처음 방영할 계획입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올 연말 넷플릭스를 통해 10부작 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첫 방송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9일로 결정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직 공식 예고편을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출연진 스틸컷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스틸컷에서 주인공인 스파이크 스피겔 역에는 존 조가, 제트 블랙 역에는 무스타파 샤키르, 페이 발렌타인 역에는 데니엘라 피네다가 연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존조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아메리칸 파이, 해롤드와 쿠마, 스타트랙 더 비기닝, 서치 등에서 열연하며 국내에도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 꾸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 불완전하며 많은 개선점을 지니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인공지능 개발팀이 가능한 빨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경망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언급은 자율주행에 대해 테슬라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했으나 부분적으로 과장되고 과대한 홍보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으로 인한 사고 11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이후 적절한 수위 조절을 통해 당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일반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 스타링크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는 지난 6월 말 가입자 7만 명을 돌파했으며 8월 말 현재 서비스 공개 8개월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스타링크 통신 위성은 지상 200km 근방의 저궤도에 약 1740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오는 9월경에는 시범 서비스 지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스타링크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유럽 일부 지역을 포함해 14개국에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를 이용하면 고가의 통신 케이블 가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어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산간도서 지역은 물론 대륙간 인터넷 서비스 역시 저렴한 비용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이용 비용은 월 99달러에 위성 안테나 세트 구입 비용으로 499달러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제약사와 연구소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이 주목받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는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올 6월까지 모두 302건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모두 13건입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임상시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치료제와 현재 임상시험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특허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1건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증, 중증 등 환자에게만 투여하는 주사제로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대웅제약은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코비블록의 임상 2A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에 2B상과 3상에서 효과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코비블록 임상 2B상의 탑라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동화약품은 특허 2건이 등록돼 임상을 진행 중이고 부강약품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레보비르의 임상 2상 결과를 이르면 내달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300배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의 초기 전파력을 살펴보기 위해 증상 발현 이후 호흡기 검체의 바이러스 양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차 대유행 당시의 바이러스 유형 대비 약 300배 이상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 양은 증상 발현 후 4일째는 약 30배, 9일째는 약 10배 이상 등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0일이 지난 시점에는 배출량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된다고 대책본부는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유래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3,0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감염자 가운데 델타형 변이는 3,033명으로 전체 변이 감염자의 99.1%에 달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